검은 손의 실체. 사람들은 수면에 떠오른 죽은 고기만을 본다. 그 수면 아래 썩어 더럽혀진 진실은 볼 수 없다. 음모론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이 세상을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있다면 그들이 누구일까? 합법적인 절제된 권한만을 사용하는 대통령일까? 아니면 여야 충돌로 법안 하나 제대로 통과시키기 어려운 국회일까? 만약 누군가 거대 재벌들의 자본을 이용하여 한때 이 나라의 모든 정보를 취합하던 국정원 인맥과 정보를 바탕으로 언론 및 검찰, 사법부, 국가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힘을 가진 사람들의 힘을 한 곳에 모아 무엇을 모의 기획한다라면 그 힘은 얼마나 막강할까? 대통령의 권한은 유한하다.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 검사, 판사, 금감원 직원 등 국가 공권력기관 종사자들의 자리는 영원할까? 그들이 퇴직 후 막대한 부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흔히 우리는 전관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전관이 되기 전 현업에 있을 때 그들이 정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들에게 양심과 영원한 부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면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배신하고 양심을 택한 순간 자신에게 닥칠 불이익을 감수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 그리고 그 배신자를 끝까지 털어 보복하여 본보기를 삼을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극히 소수를 제외하고 그들이 사는 방법은 협력과 조력 그리고 로비이다. 그것이 양심에 비춰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눈 감기이다. 열린공감TV는 단독으로 입수한 매우 충격적인 녹취를 공개한다. 해당 녹취는 합법적인 루트를 통해 입수했다. 이 녹취를 듣는 순간 당신은 이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협력하여 이권을 나누고 세상을 손하기 위해 지는지 그 검은 손의 실체를 알게 될 것이다. 옵티머스, 이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한 제보자에 의하면 옵티머스는 LG전자의 모바일 사업 브랜드명이었다. 이영모 씨는 LG전자 MC사업본부 부사장이었다. MC사업본부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사업을 담당했다. LG전자는 모바일 사업을 통해 여러 해 동안 적자를 봐왔다. 그는 서울중앙고등학교를 나왔다.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고교 동문이다. 그리고 그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출신 중 정경련 부회장 이승철 씨가 있다. 이 부회장은 상근으로서 정경련의 자금 결제권을 지녔기 때문에 정경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세로 알려져 있다. 그는 극우 보수 시민단체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는 끊임없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인물이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에게 자금을 전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기도 했었다. 학연만으로 특정 연관성을 의심하진 않는다. 우리는 많은 증거로 이야기하겠다.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은 정계, 재계,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열린공감TV는 내년 1월 4일부터 매주 화요일 밤 9시 탐사 전문 기자와 시민 기자들과 함께 1조 2천억 원대의 투자 피해를 낸 펀드 사기로 수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 옵티머스 사건을 심층 시리즈로 대장정에 나설 예정이다.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윤 총장은 이미 2번의 골든타임을 놓쳤다. 한 번은 2018년 4월 옵티머스 전 소유자 이혁진 대표의 고소사건에 대한 각하 결정이었으며 또 한 번은 2019년 5월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에 대한 불기소 결정이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2건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릴 당시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그동안 친검찰 기자들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청와대 혹은 여권 실세와 연결고리를 파악하는 데만 주력해왔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지금 벽에 부딪혀 있을 것이다. 눈치 빠른 친검 기자들은 오히려 옵티머스 배후에 아른거리는 박근혜 국정농단 세력의 그림자에 당황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들이 외면하고 싶은 진실의 연결고리를 받아보면 필연적으로 윤 총장의 그림자와 마주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열린공감TV는 그동안
수개월 동안 옵티머스의 진짜 배후를 추적해왔다. 이 탐사 보도는 현재 윤 총장과 그를 추종하는 정치 검사들, 친검 기자들이 외면하고 싶어하는 진실을 추적해 하나씩 그 민낯을 밝히려 한다. 자산운용사인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2009년 6월 15일 이혁진 전 대표가 설립한 에스크 베리타스 자산운용이 전신이며 2015년 6월 30일 AV 자산운용으로 사명을 변경하였고 2017년 6월 30일 옵티머스 자산운용으로 다시 사명을 변경하면서 김재현 대표가 취임하였다. 문제가 된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사모펀드들은 2017년 12월부터 운용하여 판매되기 시작하였으며 옵티머스사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여 연 3%의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하였고 NH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이를 믿고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였다. 하지만 공공기관에 투자한다는 말은 모두 거짓이었고 실상은 옵티머스사의 2대 주주이자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동열이 대표로 있는 CPNS, 아트리 파라다이스, 라피크, 데브 DKAMC 등 비상장 기업들의 사무사채를 사는 데 쓰였고 이들은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들이었다. 이 회사들은 투자금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비상장 주식, 코스닥 상장사 인수합병 등 우염자산에 투자해왔고 펀드 돌려막기에도 이용했으며 심지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는 자신의 증권 계좌로 수백억 원을 횡령한 정황이 금감원에 포착되었었다. 결과론적으로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기획한 명백한 사기였다. 열린공감TV는 옵티머스 관련 다양한 제보자를 만나왔다. 그들의 이야기를 종합하고 미흡한 부분은 심층 탐사 취재를 하고 있는 중이다. 어느 정도 알려진 이야기 중 옵티머스의 실제 뒷배는 옵티머스 회장으로 불렸던 양호 전 나라은행장이다. 양호 전 행장은 옵티머스 펀드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개입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상근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며 모든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지리라 믿는다고 답했었다. 그는 단순 자문단으로 활동했을 뿐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과연 검찰의 수사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 최준실 게이트의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에서 윤석열과 동료였던 특검 대변인이자 특검보였던 이규철 변호사는 옵티머스 측 변호사이다. 그런 그가 왜 2019년 초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을 만나러 갔던 것일까? 그 둘은 지검장 집무실에서 무슨 대화를 나눈 것일까? 그리고 당시 윤 총장은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를 왜 무혐의 처분했던 것일까? 정말 양호 전 나라은행장의 말처럼 전혀 몰랐으며 모든 사실은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을까? 지금부터 당신은 양호 전 나라은행장이자 옵티머스 회장으로 불렸던 사람의 목소리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서 당신은 금감위에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대법원에서 빨리 판단 의견을 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이규철 변호사와 함께 로비라는 단어를 듣게 될 것이다. 실제 로비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둘이 옵티머스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지는 명확히 알 수 있다. 지금부터 그들의 음성을 들어보겠다. 여보세요? 예, 회장님. 금감원에 계세요? 네네. 지금 끝났습니다. 끝났어. 일찍 끝났네. 예. 그 신청 접수하는 거 관련해가지고 미팅하느라고. 대주주 문제는 뭐 얘기 좀 했어요? 일단 금감위에 어떤 식으로 접수를 하라 그래가지고 그 안내는 받았고요. 접수? 예. 그런데 그 대법원에서 빨리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해야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규철 변호사님한테 그게 심리 불속행권에 해당된다고 전 고모님도 말씀하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 쪽에서라도 대법원에다가 어떻게 좀 로비를 하든지 해야 될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 전 고모한테 전 고모니 그 로비에서는 힘든 케이스인가 보죠? 네, 그래서 그건 이규철 변호사님한테, 그러니까 대료가족 쪽에 얘기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근데 여기서 이제 금감원 변호사도 똑같은 의견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당신은 김상진이라는 이름을 들어봤을 것이다. 그는 극우단체의 자유연대 사무총장 겸 극우 유튜버이다. 그는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그의 집 앞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풀어주라며 협박성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적이 있었다. 김상진은 윤석열 집 앞에서 달걀 2개를 들고서 차량 번호를 알고 있다면서 차량에 부딪히겠다, 나오기만 해라, 자살특공대로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그리고 그는 결국 윤석열 협박범으로 공무집행방해, 폭행 등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었다. 그랬던 그가 지난 윤 총장 징계위원회가 열리던 날 대검찰청 앞에서 윤 총장 응원방송을 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을 화려하게 수놓고 있었던 수많은 화환들 역시 그들이 준비한 것이다. 당시 모든 언론사들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과천정부청사에 몰려 있었다. 윤 총장은 15일 출근길에 이례적으로 관용차에서 내려 대검찰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 집회를 하는 김상진과 극우 지지자들 앞에서 관용차를 멈춰 내리고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네, 알겠습니다. 진정하세요. 그만하고 제가 마음으로 감사해 받겠습니다. 용기하십시오. 윤석열의 그 날가라. 윤석열이다. 화이팅. 그동안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취임식 당일과 업무에서 배제된 뒤 법원의 결정으로 복귀한 당일을 제외하고는 1층 현관으로 출근하지 않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근해왔다. 어떻게 마치 짜고 친 고스톱처럼 시간을 맞춰 그런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던 것일까? 누가 윤 총장에게 그 앞에서 내리라 한 것일까? 그리고 김상진과 극우 지지자들은 도대체 어디서 그 많은 돈을 마련하는 것일까? 앞서 말한 정경련 부회장 이승철, 그리고 우리는 이 인물을 주목한다. 바로 뼛속 깊이 검찰의 피가 흐르고 화려한 검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전 국정원장 김승규이다.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국정원 블랙리스트 및 댓글부대 창설자로 더 알려진 인물이다. 이승철과 김승규, 그들이 극우 세력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의 극우 태극기 집회 참석을 자랑스러워하는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전 나라은행장 양호이다. 이에 대한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들의 연관성은 차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들 모두와 법적 조력과 함께 연결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대륙아주의 이규철 변호사이다. 우리는 또 다른 제보자로부터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윤석열이 김태우 아시죠? 김태우가 누구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김태우를 만난 적이 있어요. 김승규 사람이더라. 수지에서 김승규랑 같이 작업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김승규의 그 국정원 팀들은 아직도 활동을 하더라고요. 사실 아니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 모든 기밀을 파헤치고 윤석열한테 붙은 거죠. 이제 황교안한테 붙었는데 황교안이 안 된 거야. 그럼 이제 윤석열한테 붙은 거죠.